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이번 주에도 임지영 작가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동일초등학교 신지훈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독감 조심하세요. 저는 요즘에 독감이 유행이다 라는 말을 듣기도 전에 저희 친구들이 3명이나 독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들과 놀지 못해서 속상한데 한 친구는 제 친구들이 걸려 나오지 않자 자신도 걸리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열이 조금 났던 저는 그 친구를 독감에 걸리게 하려고 붙어 다녔지만 그냥 살짝 체해서 열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독감 걸린 친구를 부러워하고 걸리고 싶다고 하는 친구에게 내일 만나면 독감이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할지 많이 실망하겠지만 살짝 고민되지만 사실을 말하는 게 좋겠죠. 같은 반 친구도 제가 약간 열이 나니까 독감인 줄 알고 옆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마스크는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고열이 아니면 독감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침엔 트림도 하고 살짝 미열이 있었지만 오후가 되어서 몸이 덜 아프고 해서 저녁에 밥도 먹고 쉬고 있습니다. 어라친 친구들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독감 조심하세요. 건강은 소중해요. 정말 요즘 독감이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독감 걸린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리고 의외로 뒤늦게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걸리는 코로나가 또 굉장히 많이 네. 그래서 한 2주 정도 꼼짝도 못하고 되게 많이 아프다고. 근데 기간은 또 5일로 줄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코로나에 대한 주의 이런 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사람들 다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또 걸린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은 친구 사연에서 어렸을 때 왜 어렸을 때 진짜 눈병 한 사람 걸려가지고 학교 오기 싫다고 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막 해주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어떻게든 옮아 보려고 하면 잘 안 옮잖아요. 안 걸리고 싶으면 어떻게든지 걸리고 걸리고 싶으면 또 어떻게든지 안 걸리고. 맞아요. 네. 그리고 괜히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아프면 학교 안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 꼭 가야 됐잖아요. 맞아요. 곧 죽을 것 같아도 네. 학교는 가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진짜 생각해보면 학교 안 가도 되는데. 그렇게 아프면서까지 학교 갈 필요는 그러니까. 없는데 맞아요. 정말 열심히 학교를 갔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맞아요. 요즘은 기상 이변이 있거나 너무 춥거나 그러면 휴교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전혀 없었죠.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추웠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때는 동상도 걸리고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지금 동상도 솔직히 안 걸리는데. 학교도 더 따뜻하고. 맞아. 아무튼 지금은 합리적인 사회가 되어서 학교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학교를 안 가도 됐는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무조건 학교는 가야 된다. 홍수가 나도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옛날 사진 보면 막 머리 위에다 가방 이고 허리까지 물이 차는데 막 학교를 가는. 저는 정말 아주 어렸을 때인데 집하고 강하고 거리가 제법 되는 것 같긴 한데 정말 물 위로 소가 둥둥둥 떠내려가고 진짜요? 가재도국 둥둥 떠내려가는 거 기억나요? 저는 그런 걸 흙탕물로. 뉴스에서만 봤는데 전 그거 직접 봤어요. 정말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 자연재해는 정말 무서워요. 맞아요. 건강 조심하라고 하다가 자연재해까지 왔네요. 우리 지은 친구들처럼 독감 조심하시고요. 다음은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서울 신암초등학교 김채은 기자가 보내준 피아노 연주입니다. 언제나 몇 번이라도. 언제나 몇 번이라도 생가치히로의 행방불명 OST였는데 진짜 아름답네요. 소리가 좋네요. 예, 저도 이 영화를 보긴 했는데
이런 곡이 나왔었나? 라는 생각을 문득 하면서 지금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OST 같은 거는 정말 너무너무 좋을 때나 그 이후로 반복해서 이렇게 듣지 않는 이상은 기억을 잘 못하긴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네. 그 곡을 서로 연결을 잘 못 시켜가지고, 이 노래가 그거였어? 막 이렇게 맞아요. 되는. 그런데 아주 차분하게 연주를 잘 해줬어요, 우리 채윤 친구가. 네,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 직접 부른 노래, 동시, 학교나 집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사연을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okfriend, 북프렌드.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손님이신 우리 임지영 작가 선생님의 책 낭독 들어볼 텐데요. 선생님 오늘 어떤 책 갖고 오셨나요? 제가 우리 반 요킬러 갖고 왔어요. 그 유명한 우리 반 요킬러 책입니다. 신간을 갖고 올까 그러다가 많이 알려진 책을 갖고 와서 선생님 읽으면. 하면 이 책이죠. 네. 그 뒤로 윤아는 틈나는 대로 글씨 연습을 했다. 그래서 덕분에 다른 아이들의 칭찬까지 듣는 것 같았다. 또 어떤 날은 석준이와 청소를 같이 했다. 평소엔 몰랐는데 석준이가 생각보다 꼼꼼하게 청소를 해서 무척 편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석준이에게 말했다. 석준아, 너랑 같이 청소하니까 진짜 편하다. 왜? 너 엄청 깔끔하게 청소하는데? 내가 바닥 쓰는 거랑 완전히 달라. 내가 쓸면 굉장히 깨끗해. 그러냐? 우리 엄마도 그런 말씀 하시긴 하더라. 근데 너한테 칭찬 들으니까 좋다. 그 뒤로 석준이는 바닥에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는 꼴을 못 본다. 그러고 보면 욕은 욕을 낳고 칭찬은 칭찬을 낳나 보다. 솔직히 전에는 욕을 하면 시원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욕을 하면 항상 욕이 따라와 기분이 더 나빠질 때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 칭찬을 하면 돌아오는 것도 칭찬이었다. 내가 한 칭찬 때문에 친구도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앞자리에 앉은 시경이가 느닷없이 나에게 말했다. 너 저번에 발표 정말 잘하더라? 나는 그 저번이 언제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자 규현이가 시경이의 속셈을 알아챘는지 나 대신 말했다. 야, 그러니까 칭찬은 적절할 때 해야지. 욕이자 받자고 아무 때나 하면 안 되지. 규현이 녀석, 칭찬은 체질에 맞지 않는다더니 칭찬 기술은 잘도 하네. 어쨌든 나는 매일 3번 칭찬을 했고 일주일 동안 욕 사용권을 사용하지 않아 욕이자도 받았다. 네. 혹시 이 책을 안 읽은 친구들은 욕이자? 욕 사용권? 이런 거 다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우리 반 욕킬러 이 책, 욕을 다룬 그 동화책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욕을 소재로 해서 동화를 쓰는 선생님들 되게 용감하다고 저 생각하거든요. 이 책 쓰면서 좀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 쓰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네. 출간할 때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었죠. 네, 검열 같은 거. 약간 그랬죠. 왜냐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욕에 관련된 동화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동화들은 거의 욕을 좀 순화시켜서 나왔고 저는 그냥 날 것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출판사에서도 작품 너무 재밌고 좋다고 하는데 편집자들끼리도 되게 많이 논쟁을 했대요. 네. 왜냐하면 워낙에 날 것으로 이제 욕이 나오니까 동화는 어린이들이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사주는데 부모님들이 이 책을 과연 사줄까? 결국은 그래도 이거는 분명히 재밌는 작품이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욕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네. 그 욕을 그대로 문자화하면은 불편할 것 같으니까 개새끼 여기 네. 있다면 개자에다는 개그림 넣고 새에는 새그림 넣고 끼만 쓰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제가 이걸로 강연을 다녀보면 아이들이 스스로가 그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동화에 여기 많이 나오니까 좀 불편한 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불편하기를 좀 원했거든요. 욕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네. 욕할 때는 그냥 쉽게 해버리지만 실제 이렇게 문자화돼서 책을 통해 보면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 다른 느낌을 직접 느껴봐야 아, 욕이라는 게 참 불편한 거구나. 그거를 깨닫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많은 다수의 아이들이 네. 되게 불편해하는 거를 느껴서 아 이거는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됐구나. 선생님 의도가 그대로. 네. 근데 이 책 덕분에 사실 선생님이 초통령 작가 그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실제로 어린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이들 책 되게 좋아하고 네. 이걸 가지고 그대로 반해서 해보는 그런 학교도 오.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만큼 아이디어가 기발한 책이 또 있을까 저 스스로가 그 누구도 이 작품을 능가할 수는 없어 뭐 이런 뭐 자신감 그게 좀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림도 되게 귀엽게 잘 그쵸. 나와가지고. 그림도 박정서 작가님이 되게 잘 그려준 게 저는 강연을 가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주인공인 남철이가 예. 욕을 할 때 예. 어떻게 변했냐면 처음에는 사람이었다가 점차 늑대로 변하거든요. 네. 네. 근데 아이들이 꼭 질문하는 거예요. 네. 왜 사람이었던 애가 욕을 하면서 점점 늑대로 변하냐. 예. 이거는 사람이 아무리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욕을 많이 하다 보면 짐승처럼 보인다는 거를 그림 작가님 상징적으로 드러낸 거다. 그러니까 정말 센스 있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아. 근데 아이들이 은근히 그림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림을 정말 이 작가님이 너무너무 잘 그려줬어요. 이거 2권이 네. 올해 나오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힘드네요. 역킬러를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욕으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하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언어로 주제를 삼는데 이게 워낙 개기발랄한 면이 네. 있으니까 그거를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매번 가수들 막 데이트 치는 노래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힘들어하듯이 맞아요. 예. 배우들 막 정말 엄청난 작품 예.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힘들어하듯이 이거 후속분 만들려고 하니까 좀 힘든 면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작품이 보적인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스스로도 이걸 뛰어넘기가 어려운 진짜 예, 좀 그래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일단 제목만으로도 우리 반 네. 욕킬러 우리 어린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작품이고 이게 나온 지 그래도 조금 됐어요. 그렇죠. 2016년도에 예. 나왔으니까. 꽤 됐는데도 여전히 계속 베스트셀러인 진짜 작품. 생각해보니까 7년 그만큼 오랫동안 인기를 끈 근데 작품이네요. 여전히 좋아해주고 여전히 이걸로 강연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네. 혹시 뭐 부모님한테 항의를 받으시거나 그러신 적은 그런 없죠? 적은 없어요. 근데 한 번 어떤 아이가 왜 이렇게 동화에 욕을 많이 썼냐고 그 엄마가 꼭 물어보라고 했대요. 제가 다시 물었죠. 그러면 엄마는 왜 그런 질문을 하더냐 물어봤더니 좀 불편해한다. 그거는 내가 의도한 바다. 그래서 설명을 해줬죠. 엄마한테 가서 꼭 얘기해라. 여러분들이 욕을 안 하게 하려면 불편한 거를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생각보다 항의나 이런 거는 없었네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선생님의 의도를 읽어주신 네, 거네요. 만약에 여기는 욕을 애들이 배울까봐 부모님이 안 사주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 나와서 제 아는 친구가 독서 관련된 수업을 했었거든요. 걔한테 작품을 주면서 애들한테 익히고 네. 혹시 애들이 여기에 있는 욕을 몰라서 새롭게 배우는 욕이 있으면 말을 해줘라. 네. 그랬더니 애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 너무 흔하게 쓰는데 네. 이건 욕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됐다. 제가 뭐 세상에 없는 욕을 썼겠어요. 너무나 흔하게 쓰는 욕을 썼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도 아니고 출판사에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선생님 용기에 깜짝 놀란 게 비교적 앞부분에서 이게 좀 세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의도하신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편집자들이나 출판사나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크게 저항이 없었다고 네. 하니까 선생님의 의도를 다 이해를 해주신 거네요. 이거 담당했던 그 편집자님이 본인이 이거 되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 편집자하고는 계속해서 같이 작업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편집자하고 이제 작업하는 게 너무 좋아서 제 꿈이 은피키드 쓴 작가가 자기 편집자하고 1년에 한 권 써놓고 나서 여행을 다니거든요. 해외로 강연 같은 거. 그때 꼭 그 편집자가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집자한테 그랬죠. 우리 꼭 그렇게 다니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되게 특별해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그리고 작가한테 편집자는 되게 중요한 동료이자 이 책 하면서 그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예. 작품은 단순하게 내 거일 수도 있지만 책은 내 게 아니고 합작품이구나. 팀워크가 있지 않으면 결코 좋은 게 나올 수 없겠구나. 그걸 깨달았죠. 네. 선생님, 우리 반 욕킬러 이야기 잘 들었고요. 다음은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원주 공대초등학교 김동희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큐브 맞추는 방법. 오늘 큐브 맞추는 방법을 외웠다. 이제는 3 곱하기 3 큐브를 유튜브 안 보고 맞추는 방법을 알아냈다. 너무 기쁘다. 이제는 내가 우리 집에서 짱인 것 같아서 쭈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나중에는 13 곱하기 13도 맞추고 싶다. 또 큐브로 뭐든지 하고 싶다. 아무튼 큐브로 할 수 있는 게 많고 다 맞추면 기뻐서 너무 좋다. 되게 어린 친구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사연 보내준 적 있는데 지금 2학년인 친구였어요. 3 곱하기 3 하고 13 곱하기 13은 엄청 13 곱하기 13은 아마 최고 난이도일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요. 예. 하다가 항상 뭔가가 안 맞아서 한두 번 시도했다가 몰라 던져버리고 그랬거든요. 저보다 낫네요 이 친구가. 그래도 나름 유튜브 찾아서 그러니까요. 방법을 보고
맞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이제는 내가 우리 집에서 짱인 것 같아서 쭈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저도 이 부분, 야,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되게 사소하지만 그 사소한 거를 내가 해냈을 때 성취감은 진짜 말도 못하게 좋은 거잖아요. 네. 이 친구는 그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집에서 많이 쭈그러들어 있었나 봐요. 그랬나 봐요. 엄마 아빠나 뭐 위에 형제들이 야, 뭐든- 이것도 못해? 에이, 이거는 쉬운데 껌인데 막 이러면서 놀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그거를 어른들이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 혼자서 유튜브를 보고 방법을 알아냈고 이제 유튜브 안 보고도 맞출 수 있다고 하니까 대단하다, 진짜. 예, 이 노력이 진짜 훌륭하네요. 뭐든 잘 해낼 친구인 것 같아요. 혼자서도 잘해요. 네, 좋습니다. 다음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춘천 교대부설초등학교 송가람 기자가 보내준 실로폰 연주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OST 메들리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아, 실로폰 소리 너무 예쁜 소리였는데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서 인어공주 OST 언더 더 시하고 라이온 킹 OST 서클 오브 라이프를 메들리로 이어서 연주를 해줬는데요. 이런 악보가 따로 있을 것 같진 않고 우리 가람 친구가 자기가 들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연주해봐야겠다 하고 연주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잘 연주를 했네요. 실로폰이 생각보다 소리가 좋은데요? 예, 소리도 좋고, 근데 이제 피아노 뭐 음을 이어서 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쉽지가 않더라고요.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처럼 연결해서 소리가 잘 안 나는데, 가람 친구는 되게 실로폰 연주를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로폰은 반음도 연주할 수 있어서 그것도 좋았던 것 같고, 연습을 많이 해야만 할 수 있는 연주인 것 같아요. 아, 우리 친구들 진짜 다양한 악기를 연주를 해주네요. 요즘은 되게 악기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농담조로 무슨 말을 하냐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악기 하나 정도는 다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악기를 다루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다를 줄 몰라서 그래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 생각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선뜻 잘 안 되죠. 맞아요. 저도 어린이 라디오 진행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보내주는 이런 연주를 들으면 나도 좀 배워볼까? 그런 생각은 맨날 생각만 하고 왜 그러냐면
의외로 이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이렇게 연주를 할 정도면은. 이렇게 곡을 응, 연주하려면 응. 처음에는 그냥 띵, 그러니까 우리가 띵. 하는 일도 많은데다가 그걸 할 만큼 인내심도 좋지 않다는 뜻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기까지 그 전 단계를 견뎌야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계속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치를 이렇게 쌓아가니까 뭔가 못하는 거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어른인데 내가 그걸 못하니까 짜증도 나고 창피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기를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시간을 견뎌야 되는데 얼마 배우지도 않아놓고 노래 한 곡 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남들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그게 되냐고요. 그쵸. 그 사람은 말도 안 벌써 되는. 몇 년 동안 갈고 그러니까. 닦은 솜씨인데 양심이 없는 거죠. 결국은 양심이 있어야만 어떤 악기든 다룰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동해 북삼초등학교 김하인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9번째 봄. 오늘은 세월호 9주기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날이 흐리고 비가 왔는데 아침부터 구름 낀 하늘을 보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봄이 한창인데 그날을 기억하고 언니 오빠들을 잊지 않으려 글이라도 쓰고 싶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 국민 중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9년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움을 달래준 노란 리본은 여전히 달빛처럼 환하게 우리들 가슴에 떠올라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분들의 텅 빈 마음 끝없이 바라만 바라봅니다. 길고 긴 하루가 9년의 봄이 되어 온 국민이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음을 그리워하는 것은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주기가 된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프고 슬프게 떠난 이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마음도 참 훌륭하지만 글도 굉장히 잘 그러니까요. 썼네요. 네네. 예. 벌써 9년이나 됐군요. 우리 아인 친구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9년 전이면은 아주 아기 때 그러니까요. 이 그럴 일이 확률이 되게 높네요. 태어난 지 한 2, 3년. 그렇죠. 3살, 4살? 그런데도 이걸 잊지 않고 계속 생각했다는 게 너무 대견하고 훌륭하고요. 부모님이 훌륭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네. 아이한테 얘기해주지 않았으면 이런 아픔을 오래 기억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하지만 이렇게 글까지 쓸 정도면은 부모님이 평상시에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부모님이 참 훌륭하신 분인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인 친구 매년 이맘때쯤 날이 흐리고 비가 왔다. 이걸 기억하잖아요. 네, 4월 16일마다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음이 되게 짠한데 사실은 유가족 분들, 부모님들은 9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잊지 못하니까요. 그쵸. 네. 아마 평생 잊지 못하겠죠. 어떻게 그렇죠. 잊겠어요, 네. 이거를. 잊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리고 아직도 그 진실이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더 속상하실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진짜 훌륭한 게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은 또 기억해서 다시 이야기 나누고 이런 우리 어라친들이 되게 자랑스럽고 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우리 역사에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다 역사지만 중요한 날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어라친의 사연, 아인 친구의 사연을 끝으로 준비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선생님 방송 출연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유튜브는 책 소개하는 유튜브라든가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봤는데 네. 그럴 때는 단순히 이제 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특별한 어떤 감흥은 없었는데 오늘은 이제 아이들 사연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색다른 경험이라서 신선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삶 자체를 제가 직접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 그리고 아,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이구나. 그리고 악기를 자기가 연주를 해서 보내는 그 적극성 같은 것도 되게 멋지고 네. 자기만의 어떤 사연을 네. 또 써서 보내는 것도 되게 멋져요. 진짜 멋지고 주도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일은 절대 아닐 거란 네. 말이죠. 이렇게 사는 모습을
쭉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기 자신이 뭐 할 때 행복한지도 알 것이고 네. 그 행복을 오래 유지하려고 나름의 삶 자체 돌아보는 시간들을 되게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도 조금 더 어른의 눈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더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이랑 문이랑 문이야 너 전주 비빔밥 먹어봤어? 그럼 전주 비빔밥 맛있지. 나 전주 비빔밥 좋아해. 전주 비빔밥과 보통 비빔밥의 차이점은 그래 전주 비빔밥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네. 그럼 전주 비빔밥보다 늦게 만든 비빔밥은 뭐게? 그게 무슨 말이야. 언제 만들든 다 같은 전주 비빔밥 아니야? 전주 비빔밥보다 늦게 발명된 비빔밥이 뭐냐고 묻는 거야? 아니 전주 비빔밥보다 늦게 만든 비빔밥이 뭐냐고. 느린 비빔밥? 정답은 바로 이번 주 비빔밥. 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어느덧 초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네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햇살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뛰어놀겠죠? 즐겁게 한 주 뛰어놀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